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제가 뭐 대충 올릴 강의는 다 올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다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거에서 그 댓글에 질문들이 왔던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성실히 대답은 해주긴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리뷰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에서 질문 달렸던 거 그것을 질문과 답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리뷰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기존에 그 좌뇌우뇌 뽀개기 영상은 제가 지금 요즘 뭐 좀 하느라고 좀 바빠가지고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또 완성을 하고 잠깐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거는 요 리뷰 영상이 제일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상담도 그거를 하면 좋기는 한데 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시기라 그래서 댓글 남겨놓은 거에서 그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조건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0개월짜리 남자아이랑 또 인천에 살고 있는 만 60개월짜리 남자아이랑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더라도 이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 가정환경, 또 부모와의 이런 관계, 60개월 이전까지 아이가 뭐를 했냐,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대답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24개월 때부터 이런저런 공부를 해왔던 아이가 60개월 됐을 때의 질문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60개월에 이런 거 해도 되겠냐 라는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답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곳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다 얘기를 해야지, 뭐 48개월인데 뭘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하기도 참 애매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 전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답변은 할 수가 있긴 하되 상세하게 아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막 답변을 해드리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질문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또 막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유튜버들 보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이 성별, 나이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걸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발 좀 맘카페에다 물어보지 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큰일 나요. 맘카페 물어보지 마시고 차라리 어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참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애는 이렇게 했는데 좀 낮았어요. 이런 거 그 집 아이랑 저 집 아이랑 다른데 그 아이 성향도 다른데 그거 똑같이 했다가 아이가 더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해주면 좋긴 한데 그걸 또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랑 맞지 않으면은 아이가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은 제발 병원을 찾아가세요. 소아 전문의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그거 귀찮다고 또 동네에 있는 상담소 가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되시면은 그 좀 큰 병원, 대학병원에 있는 소아 전문의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자,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옛날에 올렸던 것부터 할까 하다가 최근 질문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보시면은 저는 수익이 안 나요. 이거는 거의 뭐 재능 기부하는 영상인들이에요. 이거 뭐 이제 이게 얼마 들어온다 그러더라? 한 달에 $100 이상이 돼야 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달 동안 지금 $16 이게 $100가 돼야 들어와요. 그러니까 1년 해봐야 한 12만원 들어오나? 이거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이들 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 나름대로 또 나중에 보면은 아동 심리 상담소를 차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이런 동영상을 올리면서 많이 연구 좀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고, 아동에 대한 이게 뇌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유튜브든 뭐 인터넷이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또 제가 최대한 연구를 해서 한 거고, 제가 이 스타트를 끊으면은 누군가 또 이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연구한 거에서 딴지 거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는 수정을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거는 다 빼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댓글 안에 보면은 최근 오늘 댓글이었어요. 이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유아들 7세 이전 학습지 선택과 과도한 학습지의 문제점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를 하는 건 좋아요. 학습지를 하는 건 좋은데 아이들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양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이 나이에 맞지 않는 거를 시켰을 때 아이의 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6살 이전에 한글이든 연산이든, 그러니까는 수의 개념이 아니라 연산을 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60개월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60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한글이나 또 연산을 시켰을 때 아이의 좌뇌가 자극이 되면서 우뇌가 줄어들어요. 우뇌가 멈추기 시작을 해요. 사람의 우뇌는 0세부터 2세 사이는 어차피 시냅스 지능 발달 단계라 그때는 제끼고요. 24개월부터 약 만 7세 정도까지 그때만 우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렇다고 좌뇌는 성장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성장을 하긴 하되 서서히 성장을 해요. 좌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뇌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좌뇌는 기본적인 스텝 바이 스텝 단계로만 올라가고 우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아이의 창의성, 생각하는 능력, 미술, 이런 예술성, 공간 지능, 또 공감 지능, 사회성, 자연 친화 지능, 이런 것들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만 6세에서 7세 정도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으로 대부분 보면은 7세 정도 보면 끝나요. 그러니까는 2세부터 시작해가지고 3, 4, 5, 6, 7, 많아야 5년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 성장을 안 해요. 여기서 우뇌를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술도 시켜보고 음악도 시켜보고 운동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시켜보고 사람들과의 친화 이런 것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뇌를 일단 크게 만들어 놓으라는 소리예요. 일단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언젠가 성인이 됐을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아예 경험도 안 시키고 공부만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조그만 뇌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뭐 디자인이 필요한 쪽을 갈 수, 음악이 필요한 곳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렸을 때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능 자체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적응력도 낮고 발전도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뭘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뇌는 크게 만들어 놓으란 소리예요. 미술도 시켜보고 만들기도 시켜보고 퍼즐 놀이도 같이 해보고 엄마랑 같이 끝말잇기 막 이런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럼 엄마랑 같이 만들기도 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만들기에 관한 뇌도 크게 해주고 음악에 관한 뇌도 일단은 크게 해주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성인이 됐을 때 그거를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성장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뇌를 크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6세에서 7세 이전에 하는 우뇌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좌뇌 활동을 시키지 말라는데 좌뇌 활동의 기본적인 게 영어, 한글, 연산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할수록 좋다는 거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우뇌가 일찍 다쳐요. 그래서 아이가 사회성도 안 좋고 또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보다 그냥 책 읽는 걸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아동 심리 자격증을 땄네요. 공인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에요. 나중에 심리상담소 차릴 때 필요해서 일단 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유아시기 과도한 학습지로 인해서 또 시기를 잘못 맞춰서 해가지고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와요. 근데 학습 장애보다는 학습 지연이라고 보면 돼요. 학습 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유전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생기는 게 학습 장애고요. 또 이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외우지를 못한다든지 기억이 다 날아갔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학습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학습 지연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좀 경각심을 주느라고 일부러 학습 장애라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을 때 유아 시기에 너무 무리하게 시킨 아이들이 이런 학습 지연이 와가지고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학습지 하다가 빠져나오긴 했지만은 제대로 된 학습지 선택과 무리하지 않은 학습지 양으로 서포트 해주는 차원에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재능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재능 하다가 제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이런 학습지로 인한 이런 장애 아니면 지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서 저 하나라도 또 덜 시키는 게 근데 저 빠졌다고 뭐 아이가 안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유아 시기는 3과목 이상 하는 거는 조금 무리예요.
그래서 또 이때 하면 세 과목이면은 또 분명히 한글 들어가 있어. 만 24개월, 36개월짜리 애들. 이게 맞는 아이들은 또 좌뇌형 아이들이 맞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또 우뇌가 금방 줄어들고, 우뇌형 아이들은 또 못하다 보니까는 이런 한글 한 번 하는데 막 3년, 4년씩 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만큼 아이의 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 너무 이른 나이에 굳이 안 시켜도 6세 이후에 아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딱 시키면은 3개월이면 떼요. 굳이 일찍 시킬 필요 없어요. 그거 일찍 시켜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머님 힘드실 때, 아이, 너 가서 책 읽어. 막 그러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6세 이전, 7세 이전에 아이 스스로 책을 읽었을 때 또 그거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는 아이 스스로 책을 읽는 거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알고 계셔야 돼요. 웬만하면 아이 스스로 책을 안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안 가릴게요. 어차피 이게 공개라 이거 그대로 해드릴게요. 새벽별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학습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던 사람이라 제가 이런 시기에 학습지를 시작해서 수학과 멀어졌거든요. 이게 아마 연산을 얘기할 거예요. 연산과 수학은 다른 거예요. 담당 뇌가 달라요. 근데 학습지에서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데 연산하고 수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께서 7세 이전에 공부 정세 미칠 수도 있기에 학습지 시작하지 말라고 하셔서 당연히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맞는 얘기예요. 어머님들이 왜 학습지를 하냐? 옆집에서 하니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원래 안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한다면은 뭐 사고력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동화책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그 이상은 해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굳이 한다 그러면은 7세 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뇌 발달에 관련된 학습지, 사고력, 창의력 관련 학습지 정도는 시키면 어떨지 고민이 되는데 어떤 게 사고력을 키워주는지 두뇌 발달 시켜주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 선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요즘은 학습지가 그냥 무조건 다 사고력이 붙여서 나와. 그러니까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사고력만 붙이면 엄마들이 막 하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 사고력이라는 거는 좌뇌와 우뇌를 같이 써야 돼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무슨 사고력이 된다고 좌뇌가 발달을 안 했는데 이게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6세 이전의 아이들은 사고력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안 돼. 뭐 시키는 거락도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 사고력은요. 언제부터 생기냐면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생겨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사고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습지에서 사고력에 관련된 거가 뭐 사고력 무슨 수학 학습지 뭐 사고력 무슨 학습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구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말이 안 돼요. 아이의 좌뇌가 성장하면서 그때부터 사고력이 생기거든요. 좌뇌가 언제 성장하냐? 7세에서 8세 이후부터 성장해요. 그때부터 아이가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비슷하게 뭐 만들어 놓고 사고력 뭐라고 나온다. 그거 다 뻥이에요. 일단 제 아이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모르겠고 6살 남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중요해요. 아이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모른다. 모르는 게 더 나아요. 모든 아이는 7세 때까지 우뇌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아이들의 70%가 우뇌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는 우뇌형이라 생각하고 우뇌형 교육을 계속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핀란드나 이런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교 입학 전까지 문자 학습 금지, 아이 혼자 책 읽는 거 금지예요. 그리고 제2외국어 가르치는 것도 금지예요. 왜? 이때는 아이가 좌뇌가 성장하면 안 되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좌뇌 학습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가서 그때부터 모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원래 정상이거든.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잘못됐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 후진국이에요. 이게 교육 후진국이 된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지금 일제 감정기 시대 때 그때 교육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저 위에 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 뇌회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한글의 경우 제가 떼주려고 한 거 아닌데 4살 말에 더듬더듬 읽기 시작하더니 어쩌다가 금방 떼어버렸네요. 이게 아이가 스스로 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떼냐? 노출이 많이 되면 떼요. 제가 보통 일반 상담을 가잖아요.
거실에 책이 있으면 다 빼라고 그래요. 아이가 한 6세 이전? 5세 이전. 5세 이전의 아이들 집에 방문을 하면은 거실에 책이 막 100권, 200권씩 쌓여 있어. 그러면 아이가 그걸 다 읽을 줄 아나 봐. 안 그러거든. 아이는 자기가 재밌는 책 4권, 5권밖에 안 읽어요. 근데 책이 이렇게 많잖아. 그럼 아이가 부담을 가져. 그러니까는 아이가 읽는 책을 차라리 거실에다가 조그만 책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한 10권 정도를 껴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가 잘 안 들라드리는 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다 꽂아놔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 많이 보이는 곳, 이런 거실이나 이런데 어차피 아이 방이 없어. 5살 이전에는 거실에서 보통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막 교육열에 그냥 막 꽂아놔. 그게 역효과나요. 그래서 일단은 책은 전집으로 사지 말고, 또 누가 책 준다 그러면 딱 나가고 그냥 막 100권 이거 뭐 50권 이거 가져오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애들 안 봐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가 볼 책만, 아이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그럼 자동차에 관련된 책만 꽂아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책은 뭐 아빠 방에 놔두든지 뭐 다른 방에다가 아이들 놀이방에 놔두든지 이런 식으로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쭉 놔둔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가 자동차에서 아이가 또 공룡을 좋아해. 그러면은 공룡에 관련된 책이 만약에 저쪽 방에 있잖아. 그러면 그걸 또 꺼내서 와. 그러면 엄마가 알아차리면 돼. 지금 이제 자동차에서 공룡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되고, 아이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러면은 이때를 이용하는 거야. 그때가 운의 발달 시기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거를 아이랑 서점에 가가지고 직접 아이 보러 보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책을 구입을 해요. 아니면은 뭐 책 빌려주는 데 있잖아. 거기 가서 자동차에 관련된 거를 왕창 빌려와. 그래서 엄마가 읽어줘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를 하겠다고 막 영상으로 된 거 막 켜주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또 엄마들이 또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글씨를 이렇게 찍어주면서 읽어. 그럼 아이가 그걸 외워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글을 일찍 띄려는 엄마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운의 발달하는 거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읽어줄 때 글씨 이렇게 찍어주면서 읽어주지 마시고 그냥 읽어주세요. 또 덧셈 뺄셈을 암산으로 가능하고, 숫자 만 이상인지 숫자 이상인지 만 이상 같아요. 근데 이게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4살 말인지 지금 6살에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한글로 읽을 수가 있는데 넘버 플러스는 만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 좌뇌형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습에 관련된 게 좀 빨리 들어오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오다 보면은 운의 발달이 떨어져요. 평소에 영어 좋아하고 한자 가르쳐 달라고 해요. 자, 영어를 좋아하는데 듣고 따라하지만은 이 제2외국어라는 거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또 우리나라가 영어 문화권이 아니잖아. 이게 달라요. 미국 같은 데서 제2외국어를 일찍 배우는 거랑, 또 이런 동남아에서 영어 문화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그러니까 만약에 마닐라면은 타갈로그어를 배우고, 세부 같은 건 비사야를 배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막 4살 5살에 영어를 배운다. 그건 상관이 없어. 왜? 주변 사람들이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섞었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를 배우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써? 한국말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 모국어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린 유아 시기에 영어를 일찍 가르치다 보면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제가 안 해주는 게 좋다고 해더라도 뭐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 그런데 대학적으로 보면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자는, 이 상형 문자는 문해 학습이에요. 그림 글자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해주셔도 되는데, 언제 정도 해주시는 게 좋냐면은 아이가 한국말을 잘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2% 부족할 때, 그때 한자를 해주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나이대가 한 7살 정도. 그때 한자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7살부터 초등학교 넘어서 계속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자는 7살 이후부터 해주시면 아이가 어휘력이 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거의 다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 논리력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7살 정도면은 애들 과도기거든요. 좌뇌가 성장하는 과도기. 그래서 7살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거를 너무 일찍 한자를 시켜버리면은 아이가 말빨만 들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말빨이 늦는다 소리는 좌뇌가 막 성장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좌뇌의 논리력이 향상이 되면은 창의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 말빨 너무 좋은 아이들, 쟤 말 잘하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쟤 운해가 다 줄었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책 읽어주는 정도의 유튜브와 슈퍼 심플송으로 보여주거나, 한자는 제가 좋아서 그냥 상형 원리 알려 정도로 하고, 평소에 앉아서 학습하는 거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책 읽어주는 건 좋고요. 유튜브 뭐 이런 거 보여준다 그러는데, 아이한테 모니터, 핸드폰
웬만하면은 학습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TV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하면은 안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아빠들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TV 보잖아요. 그것도 보지 말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냥 아빠 방에다가 TV 놔두고 아빠 혼자 TV 보라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아이가 이제 TV에 이렇게 빠지는 아이가 있고 또 안 빠지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빠지는 아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못하게 할 때 문제가 돼요. 한자는 뭐 요거 하는 거, 요거는 문해 학습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살 이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한글을 좀 뗐을 이후에 해주시면 더 좋아요. 아이가 한글 떼고 한글 떼기 전에 해주시는 것보다 한글을 좀 떼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한자 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글 빨리 떼고 덧셈 뺄셈 하는 아이인데 문해 관련 자극 시키는 학습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했는데 해주시면 좋죠. 나이가 아직 6살이니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문해 관련 학습지가 제일 좋은 게 재능학습지에서 나오는 피자, 그거 시켜주시면 좋고, 피자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뇌가 이제 다 성장은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 H등급까지 시켜주시면 돼요. 이거 제가 재능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별로 거기서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 그래서 광고하는 건 아닌데, 나름 거기서 재능에서 제일 좋은 게 수학하고 피자더라고요. 두 과목.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적극 추천을 해요. 또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일을 한 것도 있었고요. 괜찮아요. 자, 라라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학습지 선택 방향 잡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올해 4세가 되었으면서 창의력 학습을 위해 재능 스스로 피자와 웅진 곰돌이 킨더 중에 어떤 학습지가 더 좋을지 검토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윙크 등의 패드 학습지는 몇 세부터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자는 3세부터 하는 거예요. 3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창의력 학습지로 업계 최초로 나온 거고요. 영재 학습에서 나온 문항들을 간추려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좋아해요. 이거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재능 피자를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 어느 부분이 굉장히 딸린다든지 이런 아이들이니까. 근데 이건 있죠. 막 숫자 막 이런 거에 대해 나오는데 아이가 4살이야. 못할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막 만들기 해야 되는데 소근육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재능 피자를 하면서 나이대에 비해서 아이가 조금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빨리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말은 믿지 마세요. 선생님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잘한 것만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 가신 다음에 어머니랑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아이가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든지 뭔가 손 움직이는 게 좀 약한다든지 생각하는 게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얼른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검사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웅진은 이게 애들 고학년용보다 유아용이에요. 그래서 유아용으로도 웅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웅진 C급이 이어지긴 하는데, 이게 중학교 넘어서까지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똑같은 학습지를 하려면은 웅진보다는 다른 학습지 쓰시는 거 좋은데, 그것도 아이들마다 또 좋아하는 게 달라요. 어떤 아이는 재능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또 웅진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또 눈높이를 좋아하고, 선생님하고 또 코드가 맞아야지 또 그런 건 있으니까 그거는 잘 선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4, 5, 6 학습지는 피자가 업계 최초로 나와가지고 잘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피자가 제일 좋아요. 뭐 되시면 2개 같이 시키셔도 돼요. 요일 다르게 해가지고. 패드 학습은 지금 요즘 광고 많이 나오잖아. 이게 학교에서 그걸 하잖아. 패드로 하잖아. 그걸 이용해서 나온 건데, 저는 초등학교 전에는 비추천이에요. 아이 뇌에 굉장히 안 좋아요. 스마트 패드에 나오는 블루라이트부터 해가지고 스마트 패드 화면이 공부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뇌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화면은 좋게 하겠지. 근데 뇌 쪽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패드 보는 화면을
하면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좌뇌 활동에 방해가 돼요. 이 좌뇌 활동은 실질적으로 책으로 공부하는 학습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이 스마트 패드 학습에 적응이 되면 나중에 책으로 된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패드 학습을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자네가 발달 시기에는 책으로 보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모니터 학습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어. 그러면 얘는 모니터가 없으면은 이 책으로 보는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패드 학습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들 뇌가 이제 거의 다 굳어요. 그래서 4, 5학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아이가 힘들어 한다. 그러면 그때 조금 패드 학습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는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또 아이 눈이 이 안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해서 완성이 돼요. 시력이. 근데 그 시기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패드나 TV 시청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이가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안경을 일찍 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녀 학습에 방해돼요. 이 패드 학습이. 자녀 학습이 진짜 어머니들이 원하는 학습할 때 문제집 풀거나 이런 거 할 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모니터 보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뇌가 굳었기 때문에. 근데 뇌가 발달 시기에는 웬만하면은 스마트 패드 학습 아예 안 해주면 돼. 아예 애들 공부 못해 상관없으니까 아예 그냥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 괜히 그거 더 지키겠다 하다가 애 뇌가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책을 더 안 볼 수도 있고. 일단 그 정도는 참고를 해주시고 결정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아이들은 패드 학습 20% 문제집 80% 수준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패드에 너무 올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아이들 휴대폰 언제 사주는 게 좋아요? 아예 사주지 말다가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부터는 사주셔도 돼요.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 이때도 없으면은 아이가 좀 문제되긴 하는데 너무 빠지지 않게만 이제 좀 조절을 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아이들끼리 또 연락하고 그러는데 혼자만 없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게임 안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은 또 잘 알아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하게끔 만들어준 것도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알로아님 5살 3월생인데 이제 학습지 시작할까 고민 중입니다. 자, 5살 3월생 지금 시다 프린트 코스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나이에 추천할 만한 학습지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프린트 코스 시지다 이게 낱말카드일 거예요. 그래서 재능 피자 학습지 1년 하다가 내년에 한글 슬슬 들어가시고 한글 읽을 때쯤 수학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5살이기 때문에 피자 학습은 일찍 하라 그랬죠. 그리고 내년이면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 정도는 슬슬 한글 들어가 되는 거예요. 6살 그때부터 슬슬 한글 들어가고요. 한글을 읽은 다음에 수학을 하셔야 돼요. 수학이 아니라 연산. 근데 이 수학도 수세기가 있어요. 수세기는 한글하고 같이 시작하셔도 돼요. 수세기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연산을 할 때는 한글을 떼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순서예요. 한글을 떼고 난 다음에 연산해야지. 연산을 먼저 해버리면 아이가 한글을 늦게 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플래시카드가 8개월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일찍부터 하니까. 이 플래시카드가 애들 좀 일찍 떼게 한다고 좀 일찍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너무 일러. 하지마. 그냥 아예 플래시카드부터 해가지고 이 문자에 관련된 거는 아이 만 거의 60개월 이전에는 노출 자체 시켜주지 마. 그리고 책만 보게 해요. 책을 아이가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읽어주라고. 아버님이 읽어주고. 아이 혼자 책 보게 하면은 그냥 그림 보는 거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 외의 부분은 어머님이 읽어주고 아버님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 EQ 형성에도 좋고 그게 다 좋은데 아이 혼자 책 읽고 있으면은 그냥 쳐다만 보시잖아.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뭐 본인 이름 계속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아이가 막 한글을 막 읽기 시작을 했다. 60개월 이전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겁먹지 마시고 아이 혼자 책을 못 읽게 해주시면 돼요. 절대. 아이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아직은 안 읽어도 돼. 엄마가 읽어주고 읽고 싶은 거 있으면은 엄마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이 혼자 절대 7살 이전에 책을 읽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큰일 나요. 개인 상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 거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돼요. 자, 학습지를 4살 때 2개. 한솔이랑 웅진하다가 그만뒀대요. 학습지 사는 게 1년치라 1년치 사놓으셨네. 이거 1년치 구독, 2년치 구독하는 거 할 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비추천이에요. 이게 만약에 아이랑 안 맞아도 해야 되잖아. 그럼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년치 구독입니다. 2년치 구독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진짜 생각하고 하세요. 저는 추천 안 해요. 그래서 1년치 구독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또 2년치 구독도 있더라고요. 패드는 2년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추천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안 맞으면 끊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게 아까워가지고 또 계속 시키시는 경우도. 자, 학습지 선생님들 종류예요. 그냥 애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분들은 돈을 못 벌어. 애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애를 그냥 돈으로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학습지 교사들 80% 이상이 애를 돈으로 봐요. 진짜예요. 나 그거 보고 학을 떼었어 진짜. 그리고 그냥 직장이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실질적으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한테 4과목, 5과목씩 해놓고 와서 자랑을 해요. 애들 4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애들은 2과목이 최고거든요. 근데 4과목씩 시켜놓고서는 나 2개 더 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예. 그래서 학습지는 한번 설정을 할 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학습지, 아이가 또 맞으면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학습지를 선정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안 맞으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더 좋아. 아예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굳이 한다고 하면은 잘 선정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많이 하지 마시고 6살 이전에는 2과목 중에 하나는 피자 꼭 집어넣으시고요. 피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교재락도 받아서 어머님이 하세요. 애들이니까 어머님 할 수 있어요. 교재락도 받아서 어머님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정모하면은 한 달치 4권 분량을 다 보내달라고 하세요. 4권 분량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이 하시면 돼요. 아이랑.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교재만 받으면 선생님 안 오면은 한 10,000원인가 8,000원인가 깎여요.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돼요. 자, 와우마님 같은 경우는 6살 지금 교원학습지 하나 하고 있는데 재능학습지 추가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교원 선생님이 아시면 싫어할까봐요. 교원 선생님들이 좀 그러긴 해.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 학습지 선생님들 어머니들이 의외로 많이 눈치를 봐요. 그리고 다른 학습지 할 때 일부러 또 안 걸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학습지가 갑이 아니라 어머님이 갑이에요.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뭐 안 끊어주거나 뭐 그만두고 싶은데 뭐 기간이 지났다든지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만든 그 회칙이고 소비자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못 끊게 하려고 쓰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어머님이 끊고 싶으면은 신고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끊어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필요한 거는 그냥 더 시키셔도 되는데 많이 시키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재능 학습지 그 피자 있잖아요. 그거는 시키시고 또 수세기도 재능 수학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재능 수학 어렸을 때 그냥 재능 그거 2개 시키셔도 돼요. 재능 피자랑 재능 수학. 6살 때. 그 다음에 재능 피자 같은 경우는 3살 때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학습지 알고 계시면은 굳이 뭐 재능으로 바꿀 필요는 없으시고 근데 재능 피자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걔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학습지 하고 계신 거 그냥 시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약정을 하셨잖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학습지 클래스가 재능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학습지 하다가 재능거 하면은 애들이 못 쫓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아이들 레벨 좀 높은 학습지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다른 거로 갈아탔을 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눈높이나 구몬이나 이런 거 했다가 이렇게 재능으로 넘어온 애들이 한 달을 못 버텨. 너무 어려워서. 근데 재능을 또 계속 했던 아이들은 또 그냥 편안해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재능이 학습지 레벨로 봤을 때는 조금 상위 클래스예요. 운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뇌에 대해 다른 강의도 찾아보려고요. 저희 집 아이는 42개월, 5세 남아인데 42개월이에요. 이때는 제가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린이집에서 해가지고 와. 그래서 아이가 듣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해가지고 온 거를 혼내서 막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거기서 그냥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어이구 우리 아이 잘하네 이런 칭찬을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서 그냥 맞장구만 쳐주세요.
거기다 칭찬을 해주면은 아이가 그걸 더 잘하려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연산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빨리 찾아오면 아이가 우뇌가 떨어져 버려. 그럼 그때 가서 우뇌 활동을 시키잖아. 옛날보다 성장률이 줄어요. 그러니까는 60개월 이전에는 아이가 하고 오면은 그냥 그러려니만 해요. 거기다가 오바야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마세요. 자녀 활동에 관련돼서는. 자, 요즘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간식 먹다가 예를 들어 과자 5개를 먹다가 1개를 먹으면 4개 남네, 또 1개를 먹으면 3개 남네 이러면서 혼자 놀던데 이것도 연산인 건가요? 라고 했어요. 연산인 것 같죠. 선생님께서 6세 이전에 연산시키면 우뇌가 망가진다는데 그 걱정돼서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물건으로 이용한 계산은 개념적 우뇌를 쓰는 거예요. 자, 물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이가 2 더하기 3은 몰라. 아니 왜 그걸 몰라. 자, 봐봐. 설명을 해주잖아. 사과가 2개가 있고 여기 사과가 3개가 있어. 다 합치면 몇 개야?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뭐가 다를까요? 2 더하기 3은 5. 이거는요 좌뇌예요. 좌뇌의 연산에 관련된 뇌에서 하는 거예요. 자, 사과가 2개가 있고 사과가 3개가 있네. 합치면 몇 개가 될까? 이거는 모양을 보고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전체적으로 5개라는 소리구나. 이런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예요? 우뇌예요. 그래서 아이가 좌뇌를 이해를 못하면은 우뇌를 이용해서 해주는 건데, 간단히 얘기를 해서 연산은 기수 1, 2, 3, 4가 들어가면은 연산이에요. 1 더하기 2,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연산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우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이거는 우뇌예요. 이해를 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뇌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과자를 눈으로 보면서 5개가 4개 남고 이건 연산이 아니에요. 수의 개념을 아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이거는 연산이 아닌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연산이 언제부터냐? 종이 쪼가리에다가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거 연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2 더하기 3은 뭐야? 그럴 때 아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5요 막 이러는 거. 이것도 좌뇌에 있는 연산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60개월 이전에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아이가 한글을 못했으면은 절대 연산을 시키시면 안 돼요. 철칙이에요. 아이가 한글을 뗀 이후에 연산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개념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2 더하기 3 이런 거 자체를 물어보지 말아요. 아이가 한글을 못했으면은. 그래서 이 언어 지능이 먼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 지능이 오르기 때문에 그 순서는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한글을 떼고 수학을 시키는 게 맞아요. 영유아 아이의 학습지를 아예 안 시키는 거 어떤가요? 과하지 않게 시키는 게 나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유아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왜? 우리나라 다들 배워서 오잖아. 안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너무 일찍 시키면 아이가 우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하는데 부담이 안 되는 거,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학습지, 교구 학습지, 이거 좀 비싸긴 하지만은 몬테소리 같은 거, 그 교구 학습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피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이들하고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만들기 하고 막 이런 거거든. 그것도 괜찮아요. 동화책 괜찮아요. 딱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만들기, 동화책, 피자 외에도 또 이렇게 좀 사고력이라고 아까 사고력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사고력이라는 거에서 부모님이 좀 판단하에 괜찮다 싶으시면은 피자 학습지랑 또 병행해서 여분이 되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고력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넘어서 가능한 거예요. 초등학교 이전에 사고력이라는 말은 없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영유아 사고력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학습지는 유아 시기 약간 이용하시는 거가 좀 나아요. 그래서 하기는 하되 무리하지 말게 적정량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살 이전에는 2과목, 6살 넘어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는 이제 슬슬 한 과목을 추가해야 돼요.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연습 단계로 한 3과목 정도 추가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동화책, 피자, 수학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일정 요일에 계속 오면은 이 시간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습관 잡는 거에도 또 좋아요.
여기 쭉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여기 다시 들어오셔서 한번 쭉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마지막이에요. 12월생인 48개월이 막 지난 5살 남자인데요. 방문 미술 수업 시작한 지는 3달 정도 되었고요. 방문 미술 수업이에요. 또 구땡학습지는 숫자, 한글, 독서 최근에 시작했대요. 지금 48개월이 막 지난 48개월이면은 4살, 5살. 한글, 숫자, 한글, 독서. 방문 미술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20분 정도 집중 잘하고 그 뒤에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독서를 취소하고 한글, 숫자 한글 하는 걸로 했는데 너무 빠른가요? 그리고 단어를 보면은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따라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던가 제가 하려던가 그런 말 없이 하다가 이렇고 진짜 지켜보는 정도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하고 계셨는데 지금 한글하고 숫자가 들어갔잖아. 지금 48개월 5살인데 그냥 안 와도 아이가 아는 나이인데 굳이 이거를 시킬 필요는 없는 나이였거든. 그리고 20분 정도 집중인데 이거는 하나 안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제가 설명을 할 건데 학습을 할 때 집중력은 좌뇌를 써요. 본인이 좋아하는 만들기, 그리기 할 때는 우뇌 집중력을 써요. 그래서 좌뇌는 몇 살 때부터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좌뇌가 발달하면서 아이 집중 시간이 늘어요. 그 집중이 공부 집중 시간. 그래서 지금 5살인데 20분이면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 넘어가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20분 안짝에서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20분도 이게 굉장히 긴 거거든요. 5살 남자애들 치고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거 48개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창의력 학습하고 숫자 이런 거 아무것도 시키지 마시고 한글도 시키지 마시고 책 읽기 정도 이렇게 2과목 정도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선택은 부모님 몫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얘가 딸아이면 몰랐는데 남자아이라서 제가 다 그냥 멈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 이게 숫자하고 한글 이게 좌뇌 자극이고 벌써 20분 정도 앉아있잖아. 얘가 지금 좌뇌가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5살인데. 그래서 약간 이제 우뇌가 위험한 아이예요. 우뇌가 이제 다치고 있는 와중의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멈추는 게 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답글은 없으셨는데 그리고 좌뇌 자극 계속 들어가면은 우뇌로 들어갈 에너지가 좌뇌로 쏠리면서 우뇌가 다쳐버려요. 그럼 다시는 이제 우뇌가 안 열려요. 그래서 학습지는 이제 뭐 해서 이제 계속 학습 선생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겁을 주거든. 겁먹을 필요 없어요. 과감해야 돼요. 안 할 때는 그냥 확 끊어버려야 돼요. 나중에 아예 스트레스 받아요. 독서도 서점을 가든지 이런 습관을 들이라는 거야. 책 살 때 서점 가든지 이런 데서 이제 책 보는 습관을 아예 어린아이에 시키는 게 좋다는 거고, 다른 학습지 동화책 하나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읽는 거 그거 해주시면 좋아요. 요거는 조금 학습지에 관련된 거라 여기서는 제가 깊게 얘기를 안 할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댓글을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녹화가 1시간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댓글 리뷰를 해드릴게요. 뭐 들으실 분은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댓글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그냥 막 이렇게 모니터 쳐다보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켜놓고 그냥 듣는 이런 걸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집중해서 보겠다고 막 이렇게 보지 마세요. 뭐 설거지 할 때도 그냥 막 켜놓고 보신다든지 아니 집에 있을 때 그냥 켜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제 거 강의 듣기가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같은 나이, 같은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도 대답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아이에 대한 이런 정확한 것들을 정보를 주셔야 저도 상담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맞춤 상담을 하고, 저는 항상 물어봐요.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또 이렇게 기회 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남자아이라 여자아이를 물어보는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요걸로 끝내고요. 요런 식으로 할 테니까 밑에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이게 난지 어떤지. 네, 요걸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어차피 마지막이라 다들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뭐 리뷰 받고 싶은 동영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쪽으로 하고, 그거 없으시면은 최근 들어온 질문 댓글에 있는 영상부터 이런 리뷰 영상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하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